네, 안녕하세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지역과 함께하는 페스타 집중학기제의 학생 창업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영상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재밌게 저희가 창업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 사회를 맡은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창업지원단의 창업지원센터장 이선희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했으니까 소개를 한 번씩 해드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지금 1인 디자인 회사 MD웨이브 대표 조영현입니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공부학과 학사 졸업 후에 이제 홍익대학교 관공부학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강릉으로 내려와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D웨이브는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시각 디자인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출판 디자인 쪽이나 편집 디자인, 브랜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나서 가톨릭 관동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에 재학 중인 온라인 뮤직 트레이닝 서비스 뮤소 대표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뮤소를 짧게 소개드리자면 이제 저희 뮤소는 뮤직 앤 소울메이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소비자들이 다가가게 하기 위함과 이제 음악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예비 전공생들에게 원하는 음악과 좋은 퀄리티의 레슨을 이제 받게 해드리고자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회 문제인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에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자 이제 온라인 뮤직 트레이닝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박철균 대표님. 띡 누르면 나온 로봇 같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자동으로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공부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강릉에서 바로 창업을 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 기리나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균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강릉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을 기반으로 그 강릉시 지역 축제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홍보를 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죠? 네, 유튜브,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강릉 또 강릉을 검색하셔서 요새 조댓 구할이라고 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네. 좀 더 트렌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이랍니다. 네. 네, 조댓 구할 이게 발음을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료공학 학사, 경영정보학 석사, 현재 의료공학 박사를 이제 재학 중인 천경원입니다. 저는 현재 과거에 C3DM이라는 크리에이티브 3D 모델링 3D 프린팅 업체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업체는 이제 의료공학과 3D 프린팅을 접목시킨 사업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고, 현재는 주식회사 포스메디칼에서 정형외과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기기들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업체의 연구소장 R&D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모신 분들이 다 지금 창업 경험이 있거나 지금 창업을 하시고 계신 상태고요. 약간 조금씩 다양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조영현 대표님은 창업 동아리를 하시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대학원을 학사를 졸업하시고 다시 이제 강릉에 내려오셔가지고 창업을 한 경우고, 그다음에 조민정 학생은 지금 이제 대학원생이에요. 창업 대학원생이고, 조민정 학생은 원래 캡스톤 디자인에서 수업을 하다가 아이템을 발견해서 창업 동아리를 하다가 또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조금 다양하죠. 박철균 대표님은 처음에 창업 동아리를 하다가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한 5년째 되네요. 5년 정도 됐고, 천경원 연구소장님은 창업을 하셨다가 그만두시고 취업을 하신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약간 좀 다양한 케이스라서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패널들을 모셨고요. 요즘 근황을 조금 한 번씩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디 뭐 밖을 나가기가 전국민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이 다쳐야지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밖을 나가지 않고 액티비티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매출에 있어서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말고도 전체적으로 조금 다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들 힘내야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냥 국가 연구 진행하면서 아직은 뭐 판매량을 현재는 어디서 막 현재 늘려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영업망만 기존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다치는 네, 사람이 아무래도. 좀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생활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정경원 소장님한테는 네. 조금 안 좋은. 네, 저도 뭐 사실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은 기업이나 나라가 없어서 저희도 조금 온라인 쪽으로라고 해서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역 축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도 안 되니까 이제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축제도 이제 열지를 않아서 이제 홍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축제가 없으니까 홍보도 없는 상황이라서 상황은 뭐 말씀하시듯이 다 안 좋으니까 저도 매일 울고 있습니다. 매일 울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강릉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강원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이제 예정 중인데, 이제 그래서 강릉 내에서 개인 레슨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강원도 내에서 퍼포먼스 그룹 위두유로 활동 중에 있으니 뉴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보컬 레슨과 댄스 레슨을 함께 하니 이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걸그룹 보는 줄. 아, 네. 걸그룹 맞습니다. 퍼포먼스 그룹 네. 위두이기 때문에 걸그룹 네, 맞습니다. 걸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아니에요. 걸그룹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통 창업을 생각하시면은 B2C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MDA부는 B2B라서 코로나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길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축제나 그런 이제 온라인 홍보 대상이지만 시각 디자인은 한 보통 50% 타격을 받았다면 그래도 한 20% 정도의 타격만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네. 네, 보통 네. 온라인으로 홍보들을 많이 하시고, 시각 디자인 쪽은 항상 필요로 하는 분야기도 하니까, 그리고 계속 컨택하는 기업이나 센터나 그런 지자체에서 계속 일이 이루어져서, 다행히 약간의 타격만 있고, 그래도 조금은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긴 하고 있어요. 네.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죠? 그게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조영현 대표님 저기 서울에서 강릉에 오실 때 엄청 걱정했거든요. 저희 잘 벌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경원 소장님은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계기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디자인 계열이, 시각 디자인 계열이 특히나 한국에서는 조금 박봉의 직업도 아니고 회사를 2군데 정도 짧게 다녔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방향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이제 시각 디자인 쪽은 제가 아이디어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이제 좀 펼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의 억압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제가 그냥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제가 한 번은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직원분이 이제 그 회의할 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근데 직원분이 따로 저를 부르셔가지고는 그거 영현 씨가 다 할 거야? 그냥 네 해. 그거 영현 씨가 혼자 다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학생 때 창업 동아리를 했던 거를 경험 삼아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한번 펼쳐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제일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창업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4학년 때 수업을 듣게 되면서, 캡스톤 수업을 듣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교양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수업을 들을까 하다가, 창업 수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듣게 됐어요. 누가 이제, 추천했나요? 과 내에서 네.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선배 중에서 이제 학점을 잘 준다. 학점을 잘 준다 해가지고 이제 듣게 됐는데 네. 이제 우연찮게 같이 듣는 친구들이 다 실용음악과 전공생들이어서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이제 교수님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교수님이 괜찮아 보이셨나 봐요. 네. 그 교수님 참 멋지네요. 네, 맞아요. 보는 안목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선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의지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상 실용음악과가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음악으로 전공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잘 해본다면 내가 음악을 전공 삼아서 한번 직업을 삼아 볼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창업을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게 아니니까 많은 이제 그 문제점들이 부딪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든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운이 많이 따라줘가지고 이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뮤소를 이어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동 스토리네요. 네. 아, 네. 박 대표님. 저도 사실 학생 때부터 창업을 해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창업을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학생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창업이니까 창업에 생각이 있다면 그냥 좀 걱정 내려두고 좀 고민 내려두고 그냥 일단 해보면은 또 이렇게 맞춰 가더라고요, 사람이. 뭐 요리도 이제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보면 뭐 이것저것 넣어보면은 뭐가 결과물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조금 관심 있으시면은 그래도 그냥 일단 뭐 뻔한 말이지만 도전 한번 해보면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건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다양한 사건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 견디셔가지고 창업을 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창업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교를 대학 시절에 튜터링이라는 이런 멘토 멘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취업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이러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보를 아무래도 여기가 강릉이다 보니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그래서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정보를 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선배들은 졸업을 하면은 이상하게 연락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내면은 그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류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그럼 내가 직접 창업을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도움을 줘보자. 내가 여기 학교 교내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창업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의료공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의료공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죠. 그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남수단에서 지금 남수단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사지가 멀쩡한 아이들은 신기한 아이들이에요. 왜 너는 팔과 다리가 있는 아이인 거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의 한 업체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는 동영상을 보고 이건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의료공학과의 메이저기도 하고 3D 프린팅을 배웠으니 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거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기 대표님들 분들이시지만은 이 대표님들과 직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도 대표를 했었을 때 영업, 마케팅, 판매, R&D, 품질,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자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근데 제가 취업을 해보니 제 역할만 충실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적고 책임감도 좀 적어지고 좀 편해지는 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 하나는 창업을 하면 내가 대표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이렉트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단점은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DNA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리더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네. 네. 그 아까 조용현 대표랑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와닿았어요. 말씀. 네. 그러면은 한번 요번에는 OX를 한번 해볼게요. 창업을 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왜 후회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어서 사실 이제 운도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창업에 있어서. 근데 이제 좀 교수님의 그런 멘토도 많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졸업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졸업을 하고 친구들은 다 취직을 하는데 저는 취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창업을 계속 붙잡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원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뭔가 사회를 이제 더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정체된 느낌? 그래서 이제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조금 오면서 그때 사실 조금 후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후회는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저에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지만 그때는 후회했던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정경원 소장님 왜 후회하셨나요? 아주 같은 저도 조민영 대표님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저희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매출이 너무 안 났을 때 이게 이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이 발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은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다 돈을 벌고 있고 하는데 나는 마이너스야. 오히려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 벌지 못했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잠시 동안의 후회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창업 후 3년이 데드라인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복구되고 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무래도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취업을 한 걸 후회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인가요? 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예,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와 한다는 굉장히 큰 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이 회사에서 저는 사장님께 저 깁스 만들게 해주세요. 의수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계속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0% 만족할 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고 싶다라는 좀 의지가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후회는 그렇게 잠시의 후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사실 창업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더 많죠. 네. 네. 너무 이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아시고 말을 이렇게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죠? 저의 이제 실제 실험한 이야기를 네.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청경원 소장님은 말 잘하기로 좀 유명했잖아요. 다 아시죠? 네, 여기 이 두 분은 아마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얘기하기로 좀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모신 거예요. 네, 재미있는 얘기 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매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1년까지는 정말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작 대표님은 참 그걸 견디시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여기 조용현 대표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솔직히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친구들보다 많이 번다 아니다. 요것도 OX로 하나 둘 셋. 저는 세모를 표시했는데 좀 인문 계열이 아무래도 그런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좀 잘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는 사회생활 한 지 한 3, 4년쯤 다 될 나이거든요. 제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번다 하는 친구도 있고 아직도 박봉이야 막 계속 이직하면서 네.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가는 친구들보다는 좀 많은데 막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오픈 안 하니까 그쵸. 대충 세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워라밸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얼마를 버는 것보다 이 버는 돈을 잘 쓰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내 정신적으로 이 정도 벌어도 난 괜찮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이 정도 벌어도 나는 죽을 것 같아. 네, 그쵸. 퇴근하고 싶어. 이런 그쵸. 친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기보다 엄청 성숙해요. 조영현 대표님이.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정신적인 어떤 철학의 경지에 좀 이르렀어요. 그게 더 성숙해 보입니다. 네. 많이 번다고 하신 박 대표님 한번. 네. 많이 또 조영현 대표가 네. 세모라고 해서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들 세모일 것 같은데 네. 그 워라벨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들 해주셔서 살짝 안 좋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퇴근을 하셔도 이제 집에서도 이제 회사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퇴근은 아닌 거죠. 몸은 육체적인 퇴근을 했어도 정신적 퇴근은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 대표가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 되게 하고 싶은 일만 하진 않는다는 정말 현실적인 하기 싫은 일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은 이제 저보다 훨씬 잘 버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더 좋은 꿈의 직장을 찾아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평균적인 걸 보자면 이제 뭐 그래도 이제 평균 정도 된다. 잘 버는 건 아닙니다. 한경호 소장님은 그 창업을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좀 월급이 더 높아진 경우인가요? 어떠신가요? 그게 정말 커요. 또 현실적인 조언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실 때요. 면접을 보러 가면 대부분 기업에서 안 뽑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이 자금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관들이. 사장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조금 그런데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과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거나 이 프로세스가 이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너 창업을 해봤네? 그러면 뽑을래. 라고 했거든요. 이런 직장을 가게 되면은 확실히 일반적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회사 가면은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내 노동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다. 내가 받는 월급은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할 거면은 차라리 창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쥐꼬리만한 월급은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사장님들이 진짜 많은 일을 해요. 그분들은 아직 사장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봤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일이.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월급 루팡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제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건 좀 좋지 않겠지만 내가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를 많이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일단은 노력을 처음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웬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력 이꼴 들어오는 수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아까 X 하셨지만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노력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만큼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변수가 항상 생기니까. 다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창업을 해라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뭐, 하여튼 다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받는 수익이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많을 수도 있고, 또 엄청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만족은 뭐, 본인만이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어떤 자기의 노력 여하도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관이 되지만 행복의 만족도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다들 만족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민정 대표님은 아직 뭐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익이 거의 아직은 없으신데. 네. 네, 많이 생기실 걸로. 네. 저는 네. 5억을 향해 달려가고. 네네. 자, 저기 촬영됐어요. 네. 언제 5억을 하실 거예요? 3년 안에 이루도록. 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여기 지금 다 동아리 활동을 다 하셨었죠. 동아리 활동이 창업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X, 하나, 둘, 셋. 네, 다 O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광경이 펼쳐질 줄이야.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창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 이제 저부터 한번. 네네네. 열심히 얘기해 주시네. 네. 창업 동아리, 꼭 하세요. 창업을 하든 안 하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창업 동아리는, 제가 이제 동아리 회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팀원들을 모으고, 팀원들한테 어떻게 내가 행실을 하고, 이게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그냥 오더 받는 것을 일을 하는 거랑 내가 오더를 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 창업 동아리 안에서 모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 물론 뭐 회장 직함, 뭐 부회장 직함, 뭐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약간 어느 정도의 뭐 위아래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같은 학생이잖아요. 그래도 사회보다는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일률이 좀 더 늘게 되겠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 편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일을 하는 거는. 실제로 직장 가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 동아리를 함으로써, 자기의 일률이 당연히 높아지고, 창업 동아리를 하면은, 우리 학교 창업 동아리는요, 내가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완전 좋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했을 당시에는 되게 이벤트라 할까요? 페스티벌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참가해보고, 뭐 킨텍스의 전시회도 참가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고 이제 뭐 멘토멘치고 좀 이런 거 있구나 하면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진짜 제가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 과거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진짜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당시에는 몰라요. 그냥 어떤 것들은 교수님이 하라니까 해. 그냥 뭐 하라니까 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창업지원단 통해서 뭐 뉴스 나왔던 거 이런 거 보여주면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자부심 든다. 야, 나 TV 나왔어 하면서 괜히 한번 보여주면은 야, 이런 것도 했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다른 곳에서 홍보 마케팅이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창업 동아리는 꼭 해봐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데 창업 동아리를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한마디네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졸업한 지 제일 얼마 안 된 이제 대학원생 같은데 저는 창업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준비를 하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업 동아리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취업을 하더라도 솔직히 스펙 한 줄로 쓸 수 있는 창업 동아리가 굉장히 큰 가산점이 된다고 저는 주위 친구들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왔고,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저는 사회적인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승리도 좀 해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사회에 나가서 내가 창업을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좀 도움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조민정 대표님은 특히나 그 실용음악과시잖아요. 네네, 실용음악과 맞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창업 동아리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네네. 그죠? 주변에 창업 동아리 한 친구들이 없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예체능 쪽이 사실은 지금까지 창업 동아리를 계속 봐와도 예체능 쪽이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저희도 이제 지원단에서 지원을 하는 그 동아리 중에 그 실용음악과는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음. 조금 더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실용음악과나 스포츠 관련 학과 학생들은 그래도 좀 동아리를 했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악 하시는 그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조 대표님. 창업 동아리가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앞에서 세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약간 창업 동아리는 이 정도 되면 그냥 무조건 일단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창업 동아리 할 때 같이 뭐 아이템이 같이 맞아서 이런 창업을 같이 목표로 하는 친구들끼리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알고 있고 같은 과 내에서 동아리를 이루는 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사람들과 아예 좀 다른 과. 이렇게 저희는 원래 같은 창업 동아리를 했었는데 광공부학과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거기서만 좀 머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과와 이렇게 한번 해야지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를 뭐 할 때도 면접을 볼 때도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아이템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동아리는 무조건 하시라. 근데 좀 더 재밌고 다양한 방향으로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동아리를 신청하시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같은 과 학생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데, 조금 다른 과 학생들하고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창업 지원단에서 하는 그 창업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에타 액션하고 에타 트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수업은 저희가 이제 자유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네, 자유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게 뭐 월요일 몇 교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담당 교수님하고 따로 이제 수업 시간을 약속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자기가 이제 원하는 친구들하고 물론 팀을 구성해서 와도 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신청을 하시면 다른 과 학생들하고도 구성이 되긴 돼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이제 좋은 점은 아까 이제 조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양한 과니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의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자기가 뭐 부족한 점은 좀 채워주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안 친하니까 이제 모이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까 이제 성경원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이 옛날에는 막 되게 많이 모였었잖아요. 막 어디 워크숍도 가고 1년에 한 2번씩은 갔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저기 알펜시아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라 모이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행사가 엄청 줄었어요. 지금 한 2년 새에. 그리고 이제 캡스톤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들이 모이면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미루게 되고, 알죠? 팀 프로젝트 미루기.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이제 코로나가 풀린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갔을 때, 창업 동아리를 했던 그때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던 그 당시, 그때로 돌아갔을 때, 이런 거는 꼭 했어야 됐는데 내가 못한 게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맨땅에 헤딩을 해서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은 그런 거예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시작을 해버렸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다라는 건데, 그때를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면은 먼저 정확히 시장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좀 대비를 한 다음에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었거든요.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 시장 조사는 무엇이야? 예전에 저의 이제 교수님 중에 이제 강 교수님이라고 좀 계시는데 시장 조사를 해와라 했는데 시장 조사라는 그 단어를 몰라서 세상 여기 강릉 시장 가가지고 이 닭강정 얼마예요? 이러고 제가 했다가 한번 살짝 MSG인데. 약간 첨가를 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한 류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먼저 좀 했으면 뭐 준비가 좀 있었으면 대비할 수 있는 좀 더 성장을 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건 생각난 질문인데, 네. 이제 그때 동아리 활동을 할 때나 아니면 그 창업을 했을 당시에 이제 멘토링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었잖아요. 네네.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과 좀 대화를 할 걸 그랬다라는 그게 좀 후회를 해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창업을 하셨을 때 이제 학생 창업이 되게 조심해야 될 거는 친구들은 학생이잖아요. 본인의 친구들은. 나는 사장이야. 그래서 뭔가 내가 얘네들보다는 좀 더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우월감이 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만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귀가 닫히고 말만 지금도 말이 많지만 입만 열리고 귀가 닫아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긴 건데 교수님 말씀도 잘 안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 해주는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수님 말씀 방향성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가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뭐라고 도대체 그 당시에 그냥 대표 직함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창업하고 만약에 자만함이 없고 진짜 항상 RM 마인드로 좀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하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을 하면은 그런 건 지금 막 생각을 했는데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다 같은 학생 창업 동아리를 했는데 이제 말했듯이 이제 같은 동아리를 했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까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매출이 없으니까 하나둘씩 이제 다들 자기의 꿈을 찾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조영현 대표도 우리 자주 연락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안부 전화도 하고 뭐 지금 그 창업 동아리를 나간 친구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했어야 됐다보다 그냥 이런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는 해야 한다. 뭐 이게 안 되더라도 굳이 그렇죠. 예. 굳이. 예. 네. 당연히 싸우고 의견 충돌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과 도리는 좀 지키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들 이제 그쵸. 학생 창업을 해보셨으니까 네. 분명히 싸운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싸움이 막 그렇게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상황이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서로 힘드니까 그런 싸움이 네.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두 분 잘 지내세요, 이제. 네. 네. 누굴 말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민정 대표님. 후회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창업 동아리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때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어서
되게 많이 쏟아졌고 교수님께서 되게 많이 해봐라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다 따라가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조금 저희가 4명이었는데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정적이어서 사실 거의 제가 도맡아 했거든요. 근데 그 서류 작업을 하려면 막 학교일도 해야 되고 이제 막 그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밤을 새야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 창업을 조금 다른 친구들한테 미루거나 내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첫 번째로 두지 않았던 게 조금 지금은 후회스러워요. 그때 조금 첫 번째로 두고 조금 창업 활동을 조금 더 이제 중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거나 뭔가 발전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어떤 경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네, 그렇긴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민정 대표님은 또 중간에 뭐 약간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사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항상 계약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은 모든 계약서를 다 읽어보시고 꼼꼼히 어떤 계약서를 챙겨야 하는지 다 살펴보셔야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내가 지원 사업을 받았다. 이 사실만 중요해서 빨리 어떤 결과물을 내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업체를 구할 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려고 이제 개발자 분을 알아봤었는데 사실 업체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있으신 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보셨다는 말에 사실 그것도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네네. 증명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말만 믿고 그분을 너무 믿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만큼 들어갈 돈도 아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원 사업비를 다 드렸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원 사업비를 마음 아파요. 사실 드리기는 했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조금 사기를 당한 입장이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한 달마다 계속 드렸었거든요. 근데 유지보수비를 조금 많은 금액을 드렸어요. 사실 이제 그 정도 금액이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지만 드리는 금액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그 정도 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기도 당하고 힘들었어서 저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한 계기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년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경원 소장님도 그렇고, 청경원 소장님은 아이템 사업화에 선정이 되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민정 대표는 이제, 지역에서 하는 강원 청년 지원 사업이죠.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선정이 조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선정이 되셔가지고 한 경우인데, 그렇게 이제 선정이 미리 돼버리면, 약간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번 돈을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제 주는 그 어떤 지원 사업에 의해서 돈이 사실은 공짜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돈을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이 자금의 소중함을 조금 모르고 정말 이거를 면밀하게 다 살피고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이제 후배들이 아마 요걸 보시는 후배들이 창업을 생각하셨던 후배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창업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이번에 한번 창업 동아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창업을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후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나 꼭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는 창업 동아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까도 물론 다 얘기하셨지만,
하여튼 그 후배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졸업한 실용음악과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예체능 쪽 후배들이 이제 많이 이런 창업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사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좋은 필드로 나간다면 이제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제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이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렇게 돼서 다른 길로 나가는 것보다 학생일 때 창업을 이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때 자신의 예체능 쪽 이제 전공을 살려서 한번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뮤직 트레이닝 서비스라고 그때 이제 지금도 많이는 없는 이제 사업 아이템이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예체능 쪽 친구들이 창업 길을 한번 걸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때 창업을 하면은 물론 다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점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가 제가 창업을 한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저희 부모님께 얘기를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학생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렇고 부모님들도 너가 뭐 해봐야 창업 한번 해봐라, 뭐 한번 사회에 쓴 맛에 한번 느껴봐라 라고 좀 믿고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니까이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학생이니까, 난 학생이니까 이 한 줄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30살, 40살 좀 나이가 들면은 되게 사회 제약도 많고 그냥 회사 다니지 이런 말이 더 많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학생 때는 그런 말보다는 응원의 말이 더 많으니까 그 응원의 말에 힘입어 한번 창업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좀 크게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접은 건 아니고요. 그 엔젤 투자자들한테 이제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 명의로 이제 국가 투자를 받고 이제 도망간 그런 사기를 당했는데,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학생 창업일 때 제가 노력과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201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범죄율 1위가 뭐 살인, 2위가 폭행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위가 사기고요. 2위가 횡령입니다. 범죄율이. 이만큼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우리 학생들이 깨달아서 정말 계약서 잘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항상 의심을 해라. 항상. 나한테 공짜로 돈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꼬리표가 붙습니다. 제가 당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세상엔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당하실 수 있으세요. 항상 의심은 해라. 저도 뭐 직접 가봤는데 뭐 사무실도 다 있고 뭐 사람도 다 일하는 척 다 하는 거였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무실 비어져 있고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고가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뭐 뒤에 이제 뭐 com.com으로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잘 보니 계약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진짜 꼼꼼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를 창업하신 후에 반드시 유념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의심해라. 좋은 얘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을 저는 학생 때 반드시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학생일 때도 창업에 대한 이 생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의 한 80~90%도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창업을 누가 해? 무슨 돈으로 창업을 해? 돈이 있어야 창업을 하지. 보통 그 생각을 처음에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창업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고 돈이 있어야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장 조사에 대한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내 의지가 준비가 됐을 때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이제 나쁜 말로 이제 팔랑귀라고 하죠.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등에 떠밀려서 창업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정말 준비가 됐고 내가 할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정확한 아이템이 있을 때 창업을 해보세요. 학생 때 창업하는 거랑 나중에 창업하는 거랑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 때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학생 때는 정말 그 시장 조사하기가 어렵고, 뭐 정보 얻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뭘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이제, 창업을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들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창업 많이 하시잖아요. 뭐 40대만 돼도 벌써 다 창업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40대에 창업 준비를 하신 분들이 100% 다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 때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해본 것과 안 해봤다는 그 경험 차이. 막말로 취업한 다음에 언제든 잘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제2의 어떤 잡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40대에 뭐 회사를 잘렸어. 어디를 뭘 해야 되지? 다른 데서 40대 안 받아줘요. 지금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다들 아마 창업을 좀 생각을 하실 건데, 미리 한번 해보면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전을 해보면은 분명히 나중에 그 경험이 도움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세요 꼭. 저는 이제 이거를 듣는 학생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일단 창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경쟁력은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그냥 아이템이 그냥 단순히 그냥 1인 그냥 시각 디자인인데, 제가 생각한 경쟁력은 서울에서 다시 강릉을 오게 된 게, 여기 강원 지역이 블루오션이라서 이거 하나만으로 좀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지역이 경쟁력이 된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아주 사소한 작은 거 하나를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좀 로또라고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좀 뛰어드시는 분이 가끔 가다 계시는데, 돈이 1순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은 맨 마지막에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학생이라서 가능한 거 첫 번째가 일단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죠. 만약 아까 네 소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이 들어서 한 거는 이제 경험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경험이 아니니까 일단 학생 때 할 수 있는 창업이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먼저 바라고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고요. 이제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내가 겪게 되는 경험, 뭐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성취감, 이거를 해서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일단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라는 성취감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 때만이 가능한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학생 때 한 번쯤은 네, 도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학교에서 되게 지원해주는 제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나중에 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네, 그래서 한 번쯤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를 너무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광고에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본인들이 선택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창업에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다 얻으신 분들이고, 물론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좋은 경험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좋은 얘기 나누게 돼서 고맙고요. 혹시 뭐 서로 궁금한 건 없나요? 있습니다. 네. 저는 모든 분께 궁금한 점인데, 창업의 새내기로서 네. 궁금한 점인데, 이제 어느 정도 창업을 다 해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이제 수입이 나는 그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제일 힘들었던 점을 듣고 싶어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이 갑자기 나왔네요. 굉장히 바로 딱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총 개인 사업자일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셨을 때 1년에 3번이 중요한 날이 있는데 1월, 5월, 7월이거든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처음에 머리가 띵 아팠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B2B다 보니까 혼자 관리하기가 좀 편해서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B2C로 됐을 때는 뭐 카드 결제도 있을 테고 현금 결제도 있을 테고 이거 다 세무사로 붙여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버는 돈에 정말 많이 이게 나는 최대한 하루하루 한 끼 먹을 정도만 빼놓고 최대한 많이 통장에 모아주세요. 언젠가 폭탄이 세금 폭탄.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그 점이 제일 돈 관리, 돈을 제가 맨 마지막에 생각하라고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돈 버는 걸 마지막에 생각하라는 거고 통장에 일단 계속 모아놔야 돼요. 회사 돈은 일단 내 돈이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 벌어먹고 살 정도만 해놓고 회사 돈을 나중에 투자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돈은 잘 모아놔야 되고 두 번째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아까 전에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학생 창업에 그 어두운 뒷면까지는 아닌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학생이라서 무시받는 게 어쩔 수 없이는 생겨요. 이게 제일 아마 다 공감하시고 제일 크실 텐데 아무리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좀 너무 싫지만 이제 잘 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해도 되게 애들 보듯이 아유 뭐 학생인데 열정페이로 막 이거밖에 못 줄 텐데 그래도 경험 쌓는다고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큰 비애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한국 문화에선 좀 치료가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약간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 대표님은 B2C인데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갑질하고 그러는 소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레슨이다 보니까는 그쵸. 갑질이 그 정도로 일어나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금 관련한 거는 네네네.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세금은 너무 공감이 되고요. 세금 폭탄 좀 맞으셨나 봐요. 예, 세금이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이죠. 예, 그리고 이제 5월에도 이제 2달 전 5월이 작년 5월 걸 내는 거예요. 1년치를 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뭐가 뭔지 몰랐다가 이걸 하면서 거의 한 반 세금에만 정말 몰두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금도 이제 회사 돈이 자기 돈이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둘이면 500, 500. 다음 달에 500을 벌었으니까 250, 250.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도 아니거든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법인은 항상 월급을 받는데 저는 매달 저희 직원들이랑 지금들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지만 별반 차이 없는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고요. 거기서 4대부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투자처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을 정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나오면은 내가 월급을 얼마 정도 측정하면 되겠다가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50만 원 적게 잡아서 그거를 고정적으로 받으시면 충분히 살만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 중에 복은 인복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면은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기고 사람을 못 만나면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인복이 되게 좀 그랬나요? 아니요, 너무 말을 잘해서. 약간 명언, 오늘 제가 명언 약간 제조기예요, 거의. 너무 네. 방금 좀 그랬다. 아니요,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저는 사람을 잘 만났다는 운이 있었어요. 운이 뒷받침이 돼 있었어가지고 저는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두 달 내 소득이 생겼었어요.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도 그렇게 소득이 생겼으니까 제 생각에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마다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은 바로
디자인을 해서 바로 떠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한 점이 좀 있었죠. 타 분야보다는. 근데 타 분야에서는 사실 뭐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공대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대 분야는 조금 좀 어느 정도 타 분야보다는 좀 먼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점 좀 있을 것 같고요. 힘든 점은 진짜 저도 정말 공감했는데 저도 저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세금이 문제. 모든 세금 신고를 제가 직접 했는데 그 말씀드릴게요. 세무사를 고용하세요. 개인이 하지 마시고 세무사를 고용을 하시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지금 창업을 했다 폐업 후에 이제 취업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폐업하실 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폐업하실 때 난 이제 회사 이제 폐업했으니까 세금은 끝이겠지. 마지막에 한번 내고 끝이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 몇 년 동안 따라붙습니다. 저희 세금 폭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5월 달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세금 신고하는 그런 게 있는데 종합소득세 제가 6월에 폐업을 했어요. 5월 달에 신고를 안 했어요. 어차피 난 폐업하니까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끝날 텐데 마지막에 그냥 한 번에 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금을 냈는데 웬걸 1, 2년 후에 2번이나 그 돈을 내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바로 이제 통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유념하시면서 저희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팀원들과의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사장인데 좀 웃기게 생기긴 했죠, 제가. 나는 사장인데 직원들과의 좀 마찰 이런 것들이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를 직원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야 우리 회사 매출 떨어져서 힘들다. 물론 사장은 항상 힘들다고 해야 되긴 좀 하지만 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나 다른 대표님들 그때 박 대표님도 저희 바로 앞 사무실 계셨어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편할 것이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는 이제 창업을 너무 조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라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지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다 오늘 얘기하신 내용에 창업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도전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금 폭탄 얘기를 하시면서 주의해라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다 성공하셨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죠? 네네네. 하여튼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